여러 연구자들, 저를 포함하여 오랜 연구 끝에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 조용한 학자가 지늘게 침묵을 열었다. 그가 만진 점토 파편마다 역사를 넘은 오래된 지성이 말을 걸었다. 수메르 점토파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기록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였고 그는 죽기 전 이렇게 경고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단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계했다고. 잊혀진 학자. 그는 유명 인사가 아니었고 명예를 좇는 사람도 아니었다.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는 역사가 거의 잊을 뻔한 학자였다. 조용하고 치밀하며 위험할 만큼 호기심이 강한, 다른 이들이 보물이나 영광을 찾아 땅을 파고 있을 때 그는 훨씬 더 잡히지 않는 것을 찾았다. 사라진 세계의 생각들, 점토에 눌려 새겨진 목소리들. 1897년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태어나 필라델피아에서 자란 크레이머는 고대 문자들의 낯선 기하학에 매료되며 성장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에서 그는 수백만 개의 부서진 수메르 점토판들 사이에 놓였다. 말없이 깨진 채 누군가의 귀를 기다리는 존재들. 수십 년 동안 그는 거의 침묵 속에서 일하며 5,000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은 찬가, 법률, 신화를 조각조각 이어붙였다. 그의 번역을 통해 먼지 속에서 하나의 문명이 다시 일어났다. 창세기보다 먼저 대홍수를 기록하고 이브보다 먼저 이난나에게 노래하며 그리스가 철학을 꿈꾸기 전부터 학교를 세운 문명. 그는 그것을 우리 문명의 뿌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경이로움 대신 불안감이 찾아왔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구절들이 자꾸 등장했다. 백음 목록 속에 숨겨진 의식의 언어, 장부 속에 암호처럼 숨겨진 신성한 숫자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수메르인들은 단지 그들의 세계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래 아래의 도시들. 크레이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초의 이야기는 대리석 궁전이나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진흙 아래에 묻힌 도시들을 연구하면서 그는 그것들이 단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통제를 위한 실험장이었다. 로마보다 4,000년 전,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세우기도 전 수메르인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평원 곳곳에 도시들을 세웠다. 우르, 우룩, 니프르. 한때 신화로만 여겨졌던 이 이름들은 숭배와 권력, 그리고 측정의 기준을 동기화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상상해보라. 그 먼지 속에서 구운 벽돌과 구리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솟아오른다. 모든 탑, 운하, 신전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랐다. 셋, 일곱, 예순에 반복되는 비율, 그리고 그 숫자들은 그들의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기하학은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리였다. 우르에서는 난나의 지구라트가 달의 주기를 반영했다. 우룩에서는 이난나의 신전이 그녀의 이름으로 쓰인 창가를 반영했다. 니프르에서는 산의 집이라 불린 에쿠르가 법령과 동일한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고고학자들은 폐허를 보았고 크레이머는 반복을 보았다. 정화하다, 하늘과 땅을 잇다, 상승하다 와 같은 신성한 동사들이 기도문과 건축일지 양쪽에 등장했다. 수메르인들은 단지 도시를 짓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관을 건축에 새겨 넣고 있었다. 돌과 대칭을 믿음의 도구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벽돌 하나하나가 의식이었다. 도시 하나하나가 경전이었다. 건축은 곧 복종이었다. 그 벽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었다. 달을 향한 탑. 고대 우르의 중심에는 세상에 존재한 적 없던 구조물이 있었다.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린 거대한 벽돌의 계단 형산, 우르의 지구라트. 우르나무 왕이 4,000년 전에 건설을 시작하고 그의 아들 슐기가 완성한 이 건축물은 시간과 운명을 관장하는 달의 신난넥에 바쳐졌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평원 위에 떠오른 인공의 지평선 같았다. 세 개의 거대한 단이 정교하게 동서남북 방향에 맞춰져 있었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 속에서 대칭을 보았고 크레이머는 그 속에서 의도를 보았다. 지구라트의 설계는 달의 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마치 건축자들이 하늘의 리듬을 도시의 법으로 고정시키려 한 듯했다.
각 층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리였다.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은 창조의 층을 지나가는 일이었다. 땅, 하늘, 신성, 점토로 지어진 수직의 경전. 모든 벽돌엔 우르나무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모든 치수는 수메르 신앙을 지배하던 신성한 숫자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크레이머는 이것을 건축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의심했다. 지구라트는 단지 신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하늘과 신전, 왕좌를 동기화하는 살아있는 도회였다. 그 구조물의 그림자 속에서 신앙과 행정은 동일한 행위가 되었다. 그 구조물은 신들을 향한 방향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는 방식 자체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었다. 진흙의 언어. 수메르인을 이해하기 위해 크레이머는 아무도 읽지 못했던 문자를 익혀야 했다. 5000년 전 진흙에 눌러 새겨진 쇠기형의 자국들. 이것이 바로 쇠기 문자,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였다. 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태어났다. 상인들은 공물을 세웠고 제사장들은 재물을 기록했으며 관리들은 질서를 목록화했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 크레이머는 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 언어를 통한 통제의 탄생. 모든 문자는 원래 그림에서 시작되었다. 하늘을 의미하는 별, 음식을 뜻하는 그릇, 사람을 가리키는 머리. 수백 년이 흐르며 그 그림들은 형태를 잃고 코드가 되었다. 하나의 기호는 이제 신, 하늘, 권위를 동시에 뜻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늘과 신성은 같은 획으로 쓰였다. AN 혹은 딩기르라는 기호. 에두바, 즉 점토판 학교에서는 서기관들이 수년간 훈련을 받았다. 손이 굳을 때까지 목록, 창가, 계약서를 필사했다. 그들의 교육은 신성과 행정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한순간에는 조공을 계산하고 다음 순간에는 이난날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크레이머는 이것이 별개의 행위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수메르인들은 세상을 기억하기 위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점토에 눌린 쇠기 하나하나가 작은 창조 행위였고 동시에 복종의 행위였다. 모든 점토판은 단지 생각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경계를 설정했다. 그들의 문자는 문명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문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었다. 신들의 숫자들. 크레이머는 수메르인들이 하늘을 지도로 그리기 훨씬 전에 이미 그것을 숫자로 셌다는 사실에 자주 놀라워했다. 그러나 연구를 깊이 할수록 그들의 숫자 세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에게 숫자는 신성한 서명이었다. 인간과 우주를 일치시키는 도구였다. 60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60진법은 달력부터 제사까지 모든 것을 지배했다. 1분은 60초, 원은 360도, 세상은 지금까지도 이 고대의 코드를 따르고 있다. 점토판에서 크레이머는 단순한 산수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반복을 보았다. 같은 신성한 숫자들이 찬가, 재고 목록, 법령에 반복되어 등장했다. 3, 7, 60의 삼중 구조는 모든 곳에서 발견되었고 예배와 노동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법 아래 묶어두고 있었다. 3은 완전함을 의미했다. 하늘, 땅, 저승. 7은 운명을 측정했고 60은 신들의 아버지인 안에게 속한 숫자였으며 신성한 질서의 수학적 왕관이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비율로 쓰인 계율이었다. 계산은 창조와 소통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복종하는 행위였다. 크레이머는 점점 수메르 수학이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신념의 문법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모든 비율은 하나의 예배였다. 모든 숫자는 조용한 계율이었다. 하늘과 땅의 결속. 수메르인들에게 세상은 신성과 일상으로 나뉘지 않았다. 씨를 뿌리는 일, 측정하는 일, 글을 쓰는 일. 모든 행위는 그들이 두루안키라 부른 하나의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하늘과 땅의 결속.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 시스템, 존재를 관리하는 하나의 틀이었다. 니프르의 신전 도시에서 제사장들은 엔릴의 산의 집 에쿠르를 관리했다. 그들은 이곳이 창조의 축이며 신성한 흐름이 인간의 세계로 흘러드는 장소라고 믿었다. 모든 의식과 재물은 그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행위였다. 수백 년 동안 신전은 계속해서 더 쌓아 지어졌고 마치 모든 세대가 끊겨선 안 될 연결을 다시 코딩하고 있는 듯했다. 크레이머는 이 구조가 자신이 문헌에서 본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복은 보존이며 구조는 복종이었다. 지구라트의 오름 계단은 단순한 상승의 상징이 아니라 신들의 위계 질서를 인간 사회 위에 투영한 실용적 구조도였다. 고고학자들은 토대와 재단을 보았지만 크레이머는 피드백 루프를 보았다. 종교는 법을 안정시켰고 법은 종교를 강화했다. 둘은 함께 우주가 혼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다. 그 섬세한 유지 속에서 그는 수메르인들의 마지막 경고를 느꼈다. 하늘과 땅의 결속은 신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토콜이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그 프로토콜이 실패했을 때 벌어질 일이었다. 크레이머의 깨달음.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는 살아있는 어떤 학자보다도 더 많은 고대 수메르 문서를 번역해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된다. 는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마지막 글들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축하보다는 불안이었다. 번역은 조사로 바뀌었고 더 깊이 읽을수록 설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장부 속에 숨겨진 신성한 구절들, 세금 체계 속에 짜인 신의 숫자들, 문법과 신전 구조에 동시에 반영된 동일한 기하학. 수메르인들은 단지 세계를 문서로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계를 프로그래밍한 것이었다. 언어는 그들의 건축이었고 건축은 그들의 신학이었다. 모든 점토파는 동일한 우주의 정렬을 갱신하며 질서의 복종이 생존의 기림을 세대에 걸쳐 가르쳤다. 그가 내린 결론은 글쓰기란 기억이 아니라 강화였다는 것이다. 출판될 의도가 없었던 여백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정신을 지배하려면 상징을 지배해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제발 들어주세요. 실제로 말했는지 마음속의 외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간청은 진심처럼 들렸다. 크레이머는 자신이 발견한 그 코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신앙, 법, 통치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논리. 그의 깨달음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단지 문자를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 사유의 운영체제를 설계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산과 성찰. 1990년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단지 번역문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가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을 설계도로 남겼다. 그의 평생에 걸친 점토 해독은 문명이 정복이 아닌 소통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가 밝혀낸 모든 찬가, 법률, 장부는 같은 충동을 보여준다. 사라지기 전에 의미를 조직화하라. 수메르인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점토에 눌렀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유리와 빛의 화면에 새긴다. 매체는 바뀌었지만 코드는 이어졌다. 크레이머의 유산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달력 속에, 질서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감각 속에 살아있다. 그의 작업은 우리에게 진보란 발명이 아니라 인식일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시스템이 여전히 수메르의 언어를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글을 썼다.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는 평생을 그 설계를 해독하는 데 바쳤다. 이제 그들의 말은 도시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우리의 언어, 법, 신앙 속에 메아리치며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그들의 코드가 아직도 작동 중이라면 그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